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10월부터 일본차 불매운동 밀착 카메라 영상을 내보내드렸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월 마지막 주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올라간 일본차 불매운동 관련 영상은 17개, 조회수가 약 415만 회, 그리고 저희 독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수익은 약 73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500만 원 선에서 기부를 드리려 했는데요. 조금 더 모아서 아마 이 정도 페이스면은 6월쯤 1000만 원 정도가 모일 것 같아서 1000만 원을 기부드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5개월 동안 일본차 불매운동 밀착 카메라 코너에 관심 가져주신 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진행될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를 비롯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본차 불매운동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본차 브랜드들이 파격적인 할인 공세를 내세우면서 사지 않겠다는 소비자와 팔겠다는 일본차 브랜드의 줄다리기가 몇 차례 지났고 지금은 불매운동의 결과가 눈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차 불매운동 시점과 새로운 번호판 도입 시기가 맞물리면서 일종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됐습니다. 9월 이후, 즉 불매운동 이후에 등록한 일본차는 8자리 번호판을 달게 되면서 일본차 구매를 고민하던 차주들이 등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불매운동으로 판매량이 떨어짐과 동시에 한국 수입차 점유율에서도 일본차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점유율 상위 5위권에 있던 토요타와 렉서스는 올해 1월과 2월 9위와 10위로 밀려났습니다. 일각에선 전 세계적인 소비 위축으로 판매량 하락은 불가피한 것이라 말하기도 하나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 실적을 비교해보면 벤츠와 BMW는 오히려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인한 감소라고만 보기엔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위 5위권에서 토요타와 렉서스가 밀려나면서 폭스바겐, 볼보, 아우디 등 다른 수입차 브랜드들이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 올림픽 방사능 논란 등으로 일본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떠오름과 동시에 반사 이익을 보기 시작한 브랜드들 중에는 올해 신차 출시가 대거 예정인 브랜드도 있어서 당분간 일본차의 하락과 다른 수입차 브랜드의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판매량과 점유율 하락이 지속되자 한국 시장 철수설이 다시 나오고 있는 일본차 브랜드도 있습니다. 불매운동이 본격화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8월 일본차 매장 중 최초로 닛산 전 시장이 폐점했다고 오토포스트 기사를 통해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7월 불매운동 이후 일본차 전시장이 폐점한 사례는 처음이라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한국 닛산 측은 이에 대해 해당 딜러와의 상호 협의 및 적합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종료했고 일본 불매운동과는 무관하다라며 공문을 통해 직접 불매운동과의 연결을 부인했습니다. 이후에도 철수설이 여러 번 나올 때마다 불매운동의 영향력을 부인했으나 최근에 다시 한국 닛산의 한국 철수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인피니티 판매량이 한 대에 그친 것에 이어 최근에는 철수설에 휘말릴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실제로 한국 닛산의 판매량은 불매운동 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닛산의 국내 판매량은 1월 59대, 2월에는 267대로 작년과 비교하면 각각 83%와 25% 줄어든 것입니다. 일본 닛산 자동차도 지난해 4분기 순손실 2,861억 원을 기록하는 등 본사도 좋지 못한 상황이라 철수설에 더욱 불이 붙고 있으나 한국 닛산 측은 지난해처럼 철수설은 사실 무근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동양 문화에서 사과란 기본적인 인간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언어들만 살펴보아도 사과는 곧 예의로 통하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과하는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일본으로 가면 사과 문화는 절정에 이릅니다. 도움을 받거나 심지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스미마생, 미안합니다를 습관적으로 외칠 정도로 그들에게 사과는 삶의 일부 중 하나입니다. 반면 그들에게 사과란 무엇일까?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불매운동이 한창일 때 그는 자신의 발언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한국 언론의 카메라조차 일본산이라는 것을 조롱하듯 강조했습니다. SNS를 통해 발언의 취지라며 뒤늦게 해명했지만 굳이 해명글을 읽지 않아도 우리는 그들의 속내를 충분히 잘 압니다. 사과 편지 보낼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과 편지를 보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본 총리 아베가 내뱉었다는 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오만하게까지 느껴지는 그 한마디는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이나 책임감조차도 그것이 정치적 의미를 갖는 순간 철저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일종의 결벽증이자 신조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기야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끔은 섬뜩할 정도로 치밀해 보이는 말과 행동, 그들의 치밀한 모습은 다른 국가에겐 예의 바른 나라, 지조 있는 나라, 그리고 깨끗한 나라처럼 보이도록 하는 일종의 눈속임이 되곤 합니다. 저는 일본차 불매운동 영상을 통해 루스 베네딕트가 쓴 국화와 칼의 몇 마디를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을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미국에 사는 일본인들을 면담하고 7세기부터 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미국이 일본을 점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책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큰 성과를 낸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일종의 결벽증 같은 행동은 비단 오늘날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1945년 히로시마의 원폭 피해마저 부정한 것으로 유명하죠. 당시 일본의 화학 박사가 현장을 조사하고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이 원자 폭탄임을 확인해 주었음에도 일본 군부는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이 현실을 부정했던 이유는 당시 도쿄올림픽을 통해 자신들은 패전 국가가 아닌 원폭의 피해자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던 것처럼 전쟁에서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치와 기술이 대물림되는 것처럼 왜곡된 역사의식과 결벽증이 대물림이라도 되는 듯 오늘날의 일본인들은 75년 전처럼 전쟁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 그들의 댓글을 다시 보고 있자 하니 어쩌면 한국닛산의 철수도 그들이 바라던 것은 아닐까. 75년 전 원폭 피해 현실을 부정하던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가 만족하는 자존심은 지켰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 부정이 가져온 처참한 결과는 또 한 발의 원폭. 그렇다면 75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현실 부정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오늘의 밀착 카메라였습니다.